입니다. 3, 4월 심화 이론반입니다. 간단하게 OT 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초수 합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제 3, 4월은 재수 이상이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실 텐데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점 만점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석 합격, 차석 합격생들도 나오시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재수든 삼수든 상관없이 1년 안에 최소한 교육학은 18점에서 20점 사이 맞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도 열심히 해서 올해 1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방향, 공부 방향하고 공부 방법, 강의 특징, 강의 계획, 자료 안내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시 한 편 보고 가도록 하죠. 로버트 프로스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20세기 미국 문학의 대표 시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퓰리처 상을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4번씩이나 수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농가에 가서 여러 편의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시학 교수로도 재직했고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작시를 낭송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미 소설이라든지 영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모를 수가 없었죠. 이 시 말고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있는데 그 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임용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 임용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이 있을 것이고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이제 가지 않은 길도 이제 좋은 시이고 또 이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 또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보도록 하죠. 자,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는 내가 여기에 멈춰서서 눈 덮여가는 숲을 보고 있으면 알지 못하리라. 내 작은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근처에 농가라고는 하나 없는데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에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내가 멈춰 선 것을 말은 모르죠. 말은 어떤 이런 뭐 아름다움 이런 이제 미적 대상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걸 감상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이런 서정적인 이런 감정을 잘 읽지 못하죠. 말은 방울을 흔들어댄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묻기는 하듯 그 외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부드러운 바람과 쓸리는 눈송이 소리뿐 정말 굉장히 이제 적막하고 고요한 그런 이제 풍경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바람과 쓸리는 눈송이 소리뿐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절정 부분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이제 그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 길은 이제 마일즈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길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마일즈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여기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약속, 이 약속은 이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 요구에 따른 사회적 약속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과 관련시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부과한 그런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굉장히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나 여기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내가 이행해야 할 어떤 그 개인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분들은 뭔가 이제 낭만적인 걸 추구하기도 싶기도 하고 가끔 이제 일탈을 꿈꾸기도 하고 어떤 그 이런 이제 즐거운 부분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또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볼 때 또 개인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될 어떤 그 개인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1년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합격한 다음에 학교 현장에 나가면 이제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있죠. 이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육에 헌신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내가 어떤 낭만이라든지 재미만 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비록 아름다운 설경을 앞에 두고도 또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가 좋은 시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자연적인 부분, 자연의 풍경이나 아름다움을 그저 서정적으로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조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은 출제 경향이 관점 추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관점을 추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A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나와 있죠. 그런 관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A라는 관점을 주지 않고 그 제시문을 읽어보고 어떤 관점인지 내가 추론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서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출제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건데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고. 그럼 두 번째 사례 적용 당연한 얘기죠. 논술형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가상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사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학적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공부하실 때도 사례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중에 하는 오픈형 사례에 한번 그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다음 오픈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이제 주춤했는데 어쨌든 교육학 논술 전반적인 추세는 오픈형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픈형까지도 미리 대비해 놓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없는 그런 답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이제 암기해서는 이제 풀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암기하는 것을 좀 유연하게 응용하고 그런 능력이 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가장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거는 개념입니다. 개념. 이 교육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과 원리들이 있죠. 그런 개념들을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꼬아 나오든 뭐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은 핵심 개념입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두 번째 암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해와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해만 하고 있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죠. 이거 직접 써야 되니까 암기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교하게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데 이해를 자꾸 등한시하고 맹목적으로 암기하고 빨리 작년에 내가 실패한 이유가 암기가 잘 안 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암기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기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는 조금 더디더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꼼꼼하게 씹어보면서 곱씹고 이해를 추가하려고 해야 되지 그걸 버리고 암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와 암기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병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정교하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1번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하는 것.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말로 암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단 암기는
뭐 완벽하게 3, 4월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3, 4월까지는 최소한 70% 정도는 암기를 해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1, 2월까지는 암기가 좀 덜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 4월은 이제 이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3, 4월까지가 이론의 이제 종결이죠.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0%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이 70%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그 내용,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 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암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70% 정도까지만 암기해놔도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시기 바라고요. 여기다 이제 선생님들 지금 이 수업 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1, 2월에 이제 선생님 봐도 작년에 20점 만점 받으신 선생님도 있고 뭐 1년 쭉쭉 가겠다고 하시던데, 작년에 20점 만점 받으신 선생님들이 아쉬운 이유는 아무래도 전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죠? 교육학은 뭐 20점 만점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전공이 안 버텨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교육학 점수가 높은 분들은 이제 교육학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공에다 치중하다 보면 또 역전이 돼서 전공 점수는 잘 나오는데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학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교육학도 잘 잡고 전공도 잘 잡고, 전공이 조금 쉽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교육학이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이제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교육학 점수 가지고 이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둘 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1차를 조금 우수한 성적으로 받아 놓는 것이 2차에서 좀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개념을 좀 활용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사례 연습, 오픈형 사례 연습해서 간단하게 이제 해 나갈 겁니다. 1, 2월 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중복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5월부터는 계속 이제 사례 연습이죠. 쭉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사례 연습을 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오픈형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한 것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약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7월부터 서서히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적용이 될 겁니다. 저 같은 문제를 계속 접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7, 8월이라든지 9, 10월에 또 여러 번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점수를 받을 것인가. 근데 그 합격생들이 다 얘기해요. 제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 하면 이제, 당황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개념을 잘 끄집어내서 그와 관련 지어서, 일단 첫 번째는 먼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일단 제시문을 읽어보시면서 제시문의 취지가 뭔지 이걸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죠. 개념입니다. 개념. 논점 속에 포함된 개념이 뭔가, 그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개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개념의 의미를, 만약에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개념의 의미만 잘 서술을 해주고, 플러스에서 약간의 생각만 가미해도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시고 오신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 전 무슨 얘기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면서 생각 조금 가미했더니 20점 만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뭐 왜 모릅니까? 이게 채점 기준표니까 그렇지. 채점 우리는 점수 받으려고 시험 공부하는 거지 뭐 화려하게 논술 쓰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권도가 재미없는 이유는 태권도가 이제 올림픽에서 점수 따기에 급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 따기 위해서 발차기 하다가 쓰러지고 중간중간 끊어지고 하니까 재미없는 거잖아요. 재미없으면 어때? 내가 메달 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이고 화려하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다 포인트를 딱딱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채점 기준에 근거해서 조금의 생각만 가미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죠? 점점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할 때는 이제 저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정교하게
간단하게 뭐 한 줄, 이때는 이제 오픈형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두 줄, 세 줄 정도까지 써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좀 더 서술 정교하게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쓰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정교하게 서술해 나간다면 오픈형도 이제 아무리 어려운 오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7월부터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픈형이 작년에 조금 주춤했지만 또 나온다 하더라도 강화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다. 이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고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선수로 본다면 기본기라고 볼 수 있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본을 잘 충실하게 다져놓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이제 문제풀이반 들어가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중심으로 가다 보면 기본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이라는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더라도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본기. 운동 선수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숙지하고 그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픈형 사례 연습 이건 이제 그 1, 2월에 요거는 아니고 이제 1, 2월 했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 교사가 가진 교육 과정의 개념적 의미이다. 김 교사가 언급한 교육 과정에 관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단점. 기존 관점이 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기존 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쭉 읽어보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근데 기존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관점의 장단점은 책에 봐도 없습니다. 어디 봐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해서 장점을 서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 몇 문제는 또 안 나와 있죠. 거기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이것도 책이 없어요. 운영 방안.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응용해서 얼마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걸 응용해서 잘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보시면 그동안 나는 교육과정을 주로 수업에 따라야 할 혹은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학과 코스로 이해해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점을 채워왔다는 거죠. 그러나 해서 뒤집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근에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이 될 것이고 전자는 이제 기존 관점이 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 의미를 과정에 초점을 둔다고 했잖아요. 과정에. 그러면 앞에 거는 이해가 반대가 되는 거죠. 뒤집으면 과정의 반대가 뭐죠? 결과잖아요. 그렇죠? 결과. 결국은 기존 관점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결과에 초점은 교육과정이다. 나는 지금은 과정에 초점을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겠다. 새로 가져도 관심.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존 관점이니까 결과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 관점이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좀 뽑아내도 훌륭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대부분 거의 다 못 쓸 거야. 이렇게 나오면. 못 쓰면 저런 결과 과정 얘기만 해줘도 일단 거의 기본 점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1점 이상이 들어가요. 1점 이상.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서술해주면 점수, 장점, 단점 한 가지 쓰는 것 부분이라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의 라틴어 어원이 쿠렐의 의미를 복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거든요. 쿠렐에. 그리고 이 관점으로, 쿠렐의 관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잖아요. 쿠렐의 관점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그러니까 그 기존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니까 범주가 뭡니까? 쿠렐이라는 범주 속에서 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쿠렐의 범주 안에 들어오면 막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쿠렐의 개념과 관련시어서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쿠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쿠렐의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점수 두 가지 쓰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채점 기준은 저는 오픈형 같은 경우 채점 기준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쿠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쿠렐의 개념 범주 안에서 서술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예시 몇 개 써주고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개념이 중요한 거죠. 쿠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범주 안에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교사의 수업에 대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비평.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돼 가고 있는 이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이제 온라인도 결합시켜서 하는 그런 수업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김교사 비평이다. 애플의 관점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져올 문제점 두 가지. 온라인의 애플의 관점이잖아요. 이미 나왔죠, 그죠? 이건 관점이 준 겁니다. 관점. 그러니까 애플의 관점 속에서 문제점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관점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한 방향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오픈형이죠. 애플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애플의 관점과 연관지어서 서술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사례 연습하는 부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것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차차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마치 한 첫 술에 배불러야 된다는 식으로 다 알아야지.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 탓을 하고 그러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자, 모범 답안이고 넘어가도록 하죠. 공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한다 생각해 보도록 하죠. 월화, 수목, 금토, 일. 근데 그 공부를 하실 때 목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 물론 삶에 있어서 목표 자체가 중요해요. 삶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들과는 뭐 저랑 보면 가끔 이제 뭐 40, 50대이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교직에 몸담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도 종종 그런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세요. 마음은 항상 젊어요. 피부가 늙고 그런 거지. 마음은 항상 젊습니다. 젊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어쨌든 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익장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삶에 있어서 계획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목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하게 되면 진짜 나중에 여러분 한 50대, 40대, 50대 정도 되면 아실 거예요. 목표가 왜 중요한 것인지. 목표를 갖고 삶을 살게 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져요. 왜냐면 목표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죠. 일단 목표를 세워야 될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딱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계속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게 되면 주의를 계속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목표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어떤 달성 전략이 없는가 늘 고민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목표 잘 이룰 수 있는지, 공부로 보면 효과적인 공부 전략이 없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계속 염두에 두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더 자극하게 되고 또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경험. 저는 많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냥 삶의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씩 이제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일정한 그 자금을 모은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자동차 사야 되겠다. 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표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표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딱. 공부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딱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온몸을 끝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 것인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못 끝낼 것 같으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100m 몇 초에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빨리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딱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항상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 그 다음에 뭐 한 달 목표, 그리고 2개월 목표, 이렇게. 목표, 이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이제 장기적이게 되니까 조금 덜 하지만 단기적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훨씬 더 자기 느끼는 감정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자, 월요일, 우리 교육학 이제 그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눠볼게요. 오전, 오후, 저녁입니다. 월요일날 강의가 있죠, 그죠? 강의를 합니다. 강의 있고, 화요일날 강의, 이제 교육학 강의죠.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월요일 강의가 화요일날 아마 올라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하루 바꾸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로 생각하고, 화요일 수요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고. 저 이때 강의를 들을 때, 강의 들은 다음에 쉬는 시간에 1회독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게, 진짜. 한 시간 강의 들었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우리는 15분 정도 쉴 텐데 5분 정도 쉬었다가 남은 10분간 1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1시간 배운 내용 10분이면 충분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수업 중에 계속 생각하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수업 중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만 생각하면서 그 부분만 쭉쭉 보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쭉 훑어보는 거지. 이해하면서 이런 게 있었지. 예. 그래서 10분 딱 시간 보면서 빨리빨리 훑어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 10분간 쭉 정리가 되면서 또 상기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또 먼저 속에 흔적이 남죠. 자, 1시간 끝나고 복습. 또 1시간 끝나고 복습. 1시간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다시 복습 10분간 복습하고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10분 복습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도. 강의 끝나고 복습, 강의 끝나고 복습, 강의 끝나고 복습.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마음이 되게 급해요. 막 강의 듣기에 급급합니다. 빨리 갈 것 같죠?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리된 내용이라 해야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지금 당장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뭔가를 남기려면 쉬는 시간마다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복습.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면 한 3시 정도 되겠죠? 3시부터 이제 3시 반. 이때 또 뭐 합니까? 복습이 또 복습. 전체 복습이죠? 전체 복습. 이날 배운 거, 세 타임 배웠다면 세 타임을 쭉 합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우리가 복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파트니까 30분이면 충분해요.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새로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했던 내용만 쭉쭉쭉 살펴보면서 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 다음에 됐죠. 여기도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1시 반이나, 보통 우리 1시 반이나 2시 사이에 끝날 겁니다. 원칙은 1시 반인데 조금 오버되기도 하죠. 그래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이제 일정상 1시 반 이후에 나가셔야 되는 분은 밑에 1층 가서 얘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오버될 경우에. 그러면 뒷부분 못 들었으니까 뒷부분 넣어달라 그러면 아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요게 시간이 아까운 분들 또 없다 그러면 식사하시면서 봐도 돼요. 식사하면서 30분 동안 옆에 책 펴놓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친구가 별로 없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데는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없는 분들, 친구 많은 분들은 이제 친구를 가능하면 이제 좀 줄여 나가시고, 친구 관계를 좀 줄이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간다, 또는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3시 30분부터 6시 반까지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 자, 이거 복습했죠? 쉬는 시간 복습합니다. 자, 보세요. 1교시 끝나고 10분 복습, 2교시 끝나고 10분 복습, 3교시 끝나고 10분 복습, 다시
전부 다 1, 2, 3, 4 내용 쭉 복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통 한 4시간짜리죠. 그죠? 3, 4시간 정도 배우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정독하면 충분해요. 3시간 정도. 이때 3시간 정도 정독합니다. 정독. 정독이라서 이제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이제 책을 펼쳐놓고, 예,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이제 책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보는 것이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훑어만 보는 거예요. 쭉쭉,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별로 안 중요하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책에 있는 것인가 한번 훑어만 보는 거예요. 훑어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냥 빨리빨리 훑어보고. 예, 거기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너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고, 아,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수업 시간에 말했던 내용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개념을 곱씹고, 그다음에 이 개념을 사례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례가 나올 것인가, 사례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상적인 사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좋은 생각, 뭐 아주 뭐 괜찮은 사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중요한 거든.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사례도, 가상적인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책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 살펴보는 겁니다. 세 파트, 3시간이니까 딱 세 파트로 나눠서 1시간, 1시간, 1시간 딱 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내. 이때 정독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암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암기를 하는데 세 파트로 나눴으면 1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페이지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1시간 안에 10페이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암기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기가 안 될 수 있죠. 1시간 안에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끝내면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자꾸 자꾸 늘어지면 결과적으로 계속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벼락치기 공부한다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될 텐데,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건데 보통 보면 자꾸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그리고 필기하는데 막 급급해갖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 특히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잠깐 멈추고 막 필기합니다. 그건 좋죠, 그죠? 직강분들은 놓치면 쓸 수가 없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멈춰놓고 쓸 수 있거든요. 쓰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재에 있는 내용만 잘 알고 그것만 써도 충분해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돋구려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넘어가셔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안 써도. 책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내가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필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습하실 때, 이때 이제 그 정독하면서 복습하죠. 정독. 복습할 때 이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점검. 그러니까 한 챕터 끝내면 다시 책 덮고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타일러인데, 이 사람은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왜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했을까?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의 그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야. 어떤 교과든지, 국어교과, 수학교과, 물리교과, 어떤 교과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학교 수준, 교육과, 지역 수준, 국가 수준, 어떤 수준이든지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중간중간에 점검해 주셔야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독하면서 중간중간, 오늘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진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중간중간에 메타 인지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정리를. 특히 이렇게 예컨대 전공 같은 경우는 보면 강의가 하루 종일 있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있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전공.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교육자보다 피교육자가 더 힘들거든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서 연수 한번 받아보세요.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그냥 힘듭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조금 덜 힘들 수 있어요. 앉아 있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못 찾아갑니다. 쉬는 시간에 반드시 쉬는 시간에 복습,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복습, 1교시,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4교시 끝나고 복습, 밥 먹으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시 한번 복습, 밥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5교시 끝나고 복습, 6교시, 7교시, 8교시 끝나고 복습,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1교시,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기 전에 3, 4, 5, 6, 7, 8교시 다시 복습, 집에 돌아가자마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쫙 복습. 이렇게. 이날 복습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정교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복습만 해도 몇 번입니까? 한 번 했지? 두 번 했죠? 벌써 세 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벌써 세 번 합니다. 세 번.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화요일, 그 다음에 저녁은 저녁 전공하는 거지. 저녁 전공하러 갑니다. 자, 월요일 날 했던 내용 다시 수요일 날 복습 들어갑니다. 화요일 날 했던 내용은 목요일 날 복습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복습 들어갈 때 이제 강의 없는 날 무한 반복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목. 첫째 주입니다. 1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과정을 했다. 그럼 교육과정을 복습하죠. 월요일 내용을 수요일, 화요일 내용을 목요일 날 복습하는 거예요. 목요일. 보통 이제 강의 없는 날 우리가 이제 복습할 때 그 교육학을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보통. 미루면. 교육학 먼저 해버리는 거지. 교육학. 3시간 했잖아요, 그죠? 3시간이면 정말 충분해요. 충분해. 너무, 교육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조금 더 할애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3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세요. 3시간 안에. 이렇게,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교육과정. 됐죠? 두 번째 주입니다. 2주. 교육과정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육심리 배웁니다. 2주. 두 번째 주는 교육심리를 배웁니다. 교육심리 1번을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배우죠. 월요일 했던 내용 수요일, 화요일 배운 내용은 목요일. 이렇게 가는데 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교육과정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지난주. 이 복습은 20분에서 30분 잡습니다. 이 3시간짜리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잡고 끝낸다는 겁니다. 2, 3분 정도 잡고. 교육심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독하면서 복습하죠. 그 다음에 3주차가 되면 3주차 때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교육심리 1,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배웠죠? 새로운 내용이 교육심리 2입니다. 교육심리 2. 이거 교육심리 2를 월요일, 화요일 날 배웠겠죠? 그 월요일 거를 이제 교육심리 2를 수요일 날, 화요일 교육심리 2를 목요일 날. 그 요거는 이제 10분, 교육과정 10분, 교육심리 20분 해서 30분을 끝냅니다. 이렇게 앞에 거. 그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누적적인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누적적인 복습. 이때는 그야말로 눈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 쭉쭉쭉 넘기면서. 눈에다가 그냥 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냥 쭉쭉 훑어보는 거예요. 암기하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 내용을 쭉쭉 훑어보는 거지. 계속 머릿속에 남겨야 되니까. 그러다 부담이 되면 하나씩 앞에 것부터 하나씩 떨구면 됩니다. 아주 부담스러운데 앞에 하나씩 떨구고. 이런 식으로 해놔시면 되겠죠. 토요일도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은 이제 이날 못했던 것은 오전에 간단하게 이제 보충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은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쪼개서 이때는 쉽니다. 휴식. 이때는 이제 전체를 일주를 쭉 돌아보면서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충하는 거죠. 전공이든 뭐 교육학이든 이렇게 보충하는 시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떤 이제 육아맘 분들은 이제 이런 휴식 시간도 없을 거예요. 없어야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이제 그런 수험생들은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쉬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날 무지 공부가 안 돼요. 무지하게 공부가 안 됩니다. 오늘 왠지 월요일 날 공부가 진짜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된다. 좀 쉬어야 되겠죠. 안 되면 쉬는 겁니다. 한 2시간 쉬었는데도 그 다음 또 들어가 또 공부가 안 돼요. 그날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이 어쨌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못했으니까 이때 해줘야 되는 거, 이때.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휴식 없는 거 이때는. 휴식 없고, 저때 못했으니까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공부해야 될 거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 마감 날입니다. 일요일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벌써 여러 번 복습하게 됩니다. 여러 번. 그죠? 그래서 제가 1, 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임용 시험이 6월 말입니다. 6월 말. 6월 말에 임용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11월까지 반 딱 잘라서 6월 말에 임용 시험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에 전공하고 교육학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공개 모의고사. 그때가 임용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실력을 한번 겨루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고 thinking map으로 구조를 먼저 잡고 그리고 중요도 파악을 하고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살을 보태 나가는 식으로 이제 공부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이제 안내해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암기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자, 강의 계획과 자료 안내는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죠. 자료 보십시다. 자, 직강생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수강생 합격 카드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스터디 조직하거나 이제 상담할 때 이제 활용하려는 자료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조직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는 데다가 체크해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은 이제 원하지 않는 분들 거기 체크하시면 되겠고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이제 협의해서 서술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기타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기타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을 찍으시면 안 돼요. 뭐 성격이 좋은 사람, 성실하신 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격이 좋은지 성실한지. 그 약간 내면적인 거 이런 건 저는 몰라요. 또 여성분하고 원한다, 뭐 남성분하고 원한다. 그것도 이제 이름이 약간 보면 이제 약간 여성적인 이름이 남자인데 여성적인 이름, 여성적인데 또 남성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약간 또 중성적인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저도 잘 넣는데 보니까 또 성별이 좀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적어주시고 1, 2월에 혹시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은 1, 2월하고 관계없이 3, 4월 다 새롭게 조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조직할 때는 스터디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필수사항은 아니고 2차는 가능하면 필수, 가능하면 1차는 선택입니다. 이거는 그 공부 어떤 성향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잘 안 해요. 아주 어려운 거 할 때 이제 스터디하고 웬만하면 그냥 스터디 안 하고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게 정답이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혼자 하시길 원하면 혼자 하시면 되고요. 짝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 여기도 짝 스터디라고 써놓았어요. 그러면 짝이 만들어지면 또 짝 스터디를 해드릴 테니까 또 그게 되면 되는 것이죠. 짝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짝 스터디는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터디를 조직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뭘 중심으로 보냐면 이제 응시 과목하고 응시 지역 맨 위에 있는 거 과목하고 응시 지역 이제 가능하면 지역을 같은 지역으로 묶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원하지 않으면 이제 빼버린데 왜냐하면 이제 1차 합격을 전제로 이제 계속 간다는 것을 전제로 스터디를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면 2차 공부할 때 교육청 역점 사업 같은 거 정리하기도 좋거든요. 다 합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스터디 팀이 계속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 합격하는 거죠. 1차. 그럼 이제 그때 이제 2차 할 때 좀 좋겠죠. 어쨌든 뭐 응시 지역 원하지 않으면 이제 원하지 않으면 엮어드리질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시험 경력입니다. 초수인지 재수인지 가능하면 섞으려고 하는데 또 이것도 이제 잘 맞아야지 되는 거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재수생들만 딱 모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초수생들만 딱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 많이 원해요.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참고를 해서 이제 스터디를 조직해 드립니다. 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조직해 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강의 계획표 보시면 자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1주, 2주, 3주, 4주 쭉 진행이 됐죠.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첨삭 과제라고 되어 있죠. 그 주에 첨삭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획에 따르면 3주하고 5주 차 때 첨삭 과제가 나가게 되고 첨삭은 사실 뭐 3, 4월, 5, 6월까지는 첨삭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첨삭은 7, 8월부터죠. 모의고사부터 모의고사 시전.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첨삭을 받고 싶으면 이때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인강생 분들은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인강 분들은 이제 그 뒤에 밑에 다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보시면 교육 사철학하고 교육 연구는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미리 동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철학은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미리 시간 날 때 보시라고 중간에 아마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3주나 4주차 정도에 아마 나갈 겁니다. 보시고 그다음 교육 연구도 마찬가지. 교육 연구도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교육 연구. 근데 이게 안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또 그래서 뭐 부담되면 안 보셔도 될 텐데 근데 뭐 우리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때 안 보면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뭐 7, 8월 때 교육 연구 언급하느냐? 언급 안 해요. 거의. 딱 한 번 언급할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 8월 3, 4월 안 보면 거의 못 보게 됩니다. 이때 한번 보자 이거죠. 그것도 미리 이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미리 보라고 영상으로 넣어드릴 겁니다. 이 두 개만 빠지면 조금 여유가 있죠, 그죠? 여유가 있어봤자 그 여유가 뭐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다음에 카페 있죠. 카페 여러분들 이제 그 수강생분들은 이제 우수 회원 등급으로 신청하시면 이제 카페에서 질의응답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질의응답 하셔도 좋고요. 인강생 첨삭 안내 보도록 하죠. 거기 3, 4월 인강생분들 다음 카페에 우수 회원 등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첨삭 과제가 나갈 그 시점에 3, 4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게시판에 그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심화 오픈형 사례 연습 프린트물 있죠. 기출문제는 이제 1, 2월을 같이 아마 1, 2월과 마찬가지로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평가입니다. 3, 4월 형사평가. 자, 거기 아마 이제 1, 2월에서 몇 가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교육과정 칭의, 내용 선정의 원리,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부르는 내용 모형이 되죠. 그 타일러 모형과 부르는 내용 모형 옆에 오른쪽 보시면 체크해놨잖아요, 그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알고 가자. 다 알고 가는데 이 체크된 것만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한다. 반드시. 그 다음에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절차, 특징, 필요성, 한계 돼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쯤에 보시면요. 경험심 교육과정, 개념 장단점, 활동 중심 중액 교육과정 해놨잖아요. 그죠? 체크해놨죠. 작년에 2023학년도 그게 나온 게 뭡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 장단점 출제됐잖아요. 그죠? 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학문심 교육과정 지식의 구조, 중간 언어, 교과 언어, 교육과정 조직 방식. 작년에 나온 거 뭡니까? 지식의 구조, 교육과정 조직 방식이잖아요. 옆에 오른쪽에 체크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요하다는 게, 이거 누가 맞춥니까? 이렇게 맞추는 사람 없다니까. 이렇게.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발 우리 수업 듣는 선생님들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거 계속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학교 동향도 살피고 그 학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도 살피고 계속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요. 작년
조금 덜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제가 수업 듣는 선생님들 합격시켰으면 좋겠다. 내 생명을 단축시키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 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저는 1, 2년 덜 살아도 괜찮다. 근데 우리 이 젊은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합격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작년에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더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 아프고 병원도 자주 가고 응급실도 가고 올해까지도 지금 제가 상태 별로 안 좋아요. 작년에 중간에 강의 중단할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이제 조심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작년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아니 이제 강의는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의는 중간에 그만두면 서로가 좀 저도 미안하고 여러분들도 중간에 마침 학도가 오류할 신세가 돼 버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작년에 이렇게 출제했었는데 제가 강의조 하고 있는 게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름대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학교 동향도 살피고. 근데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 중요성을 두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자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것만 알아도 진짜 성공한다. 자, 형사평가할 때 그거 옆에 놔두고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5, 6월, 그러니까 7, 8월부터는 이제 그 별표가 이제 나갈 겁니다. 별표. 지금은 옆에 체크해 놓는 거고. 3, 4월 형사평가지는 항상 옆에 두십시오. 보통 시험 임박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시험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렇게, 요 체크, 요거만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미리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7, 8월 정도 되면 하반기에 또 이제 동향이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으면 또 몇 가지 추가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2023학년도 교육학 그 기출 문제가 있죠. 2023학년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자, 최근 한 2023학년도부터 한 5년치 정도만 한번 쭉 훑어보세요. 심심하면 훑어보세요, 그냥. 심심하면. 왜냐면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필요 없습니다. 답은 이거 문제의 유형에 좀 익숙해지고 유형에 익숙해지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제 카페 모범 답안이 다 있습니다. 뭐 프린트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싱킹맵 자료 있죠. 싱킹맵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싱킹맵 자료에 그 안에 보면 기출 연도가 다 뺐습니다. 괜히 이제 기출 연도 있으면 이제 옆에 뭐 또 가지치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가지치기 조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면서 전체 구조를 먼저 보고 봐야 되니까 옆에 두고 책을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안내까지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들어가도록 하죠. 10분 정도만 쉬겠습니다.